안녕하세요. 결혼의 맛 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중년 여성들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 딸, 친구, 애완동물, 찜질방. 그 어디에도 남편은 없네요. 슬프죠? 남편들도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부인이라고 합니다. 더 슬프죠? 여자들 사이에서 중년의 남편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젖은 낙엽이에요. 여러분, 젖은 낙엽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붙으면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남편들이 그렇다는 거죠, 와이프한테. 중년의 남편도 아내한테 한번 딱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해서 여자들끼리 재미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중년의 아내들은 이제 수중에 가진 돈도 여유도 좀 생겼고 아이들도 다 키웠기 때문에 다 성장해서 이제 그야말로 자유부인인데요. 언제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훌쩍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저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기 전에 남편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올라올 때 제주 공항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아줌마들, 중년 여성들이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줌마들이 남편들 그냥 집에 혼자 두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다니는구나. 제가 새삼 알았었습니다. 아줌마들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행을 갈 때 남편 먹으라고 해놓는 음식이 뭐죠? 여러분 아시죠? 바로 곰국, 곰탕인데요. 별 준비 안 해도 남편이 그냥 데워서 간단하게 김치랑 먹으면 되니까 아내들이 집 떠날 때 해놓기 제일 만만하고 편한 음식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그 스테인리스로 된 곰국 냄비, 그 솥단지만 보면 긴장하신다죠. 이렇듯 남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내한테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현직에서 물러난 뒤 이제 아내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남편은 이제 아내하고 어디든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요. 심지어 아내가 장 보러 갈 때 따라 나서죠. 그야말로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서 아내가 마땅치 않아 하기도 하는데요. 남편은 장보기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기 아니면 가볍게 구민회관 같은 데서 틀어준다는 영화나 공연을 같이 보고 싶어서 아내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말이야,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틀어준다는데 그거 같이 갈까? 아내가 대뜸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영화는 무슨 영화야. 정 가고 싶으면 그냥 혼자 갔다 와. 다시 남편. 그래? 그러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남편이 아내 눈치를 살핍니다. 아내 왈.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집에 찌개랑 반찬 다 있는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데이트 신청을 해보지만 시원찮은 반응. 꿈쩍도 하지 않는 아내.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길래 아내가 이렇게 꿈쩍도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아내가 마음을 굳게 닫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은 이유 6가지. 첫 번째, 그간 일에 너무 바빴던 남편. 가정 경제를 챙기느라 3, 40대 남편은 매우 바쁘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는 남편.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출장도 자꾸 야근도 밥 먹듯이 하죠. 남편은 소위 돈 버느라 사업을 일으키느라 집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됩니다. 그 사이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죠. 둘이 좋아서
행복하자고 한 결혼이건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참 사는 게 뭔지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돈 버느라 힘들고 또 집에는 아내는 아내대로 살림하느라 또 아이들 건사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정신없이 보내고 밤에라도 남편 퇴근하면 남편 눈도 맞추고 이러쿵 저러쿵 오늘 있었던 일 하소연도 하고 싶고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죠. 수고했어. 고생했네. 이 남편의 한마디면 얼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거기다가 남편이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면 오늘의 스트레스는 다 해소돼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남편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걸 뻔히 아는 아내는 남편한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 아내는 그냥 입을 굳게 다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고 삭히는 거죠. 그렇게 5년, 10년, 20년이 흐르죠. 이쯤 되면 다치는 게 아내의 입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마음이 굳게 다쳤다는 건데요. 아내는 외로움으로 또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놨던 슬픔, 분노, 우울, 외로움,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속이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 남편이라도 그 마음을 좀 알아줬다면 주말에라도 아니면 짬짬이 밤에라도 소통을 조금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아내의 힘든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요. 밖에서 워낙 시달리고 치열하게 살았던 남편도 그냥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도 힘드니까. 뒤늦게 아내의 마음을 열어보려 노력하지만 이런 상태에선 아내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잡은 물고기. 모든 남자들이 연애할 땐 그렇게 정성을 쏟을 수가 없죠.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180도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결혼해서 연애 때처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연애 때 반이라도 아니 반의 반이라도 좀 대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마치 20, 30년 산 사람처럼 아내를 대합니다. 잡은 물고기라는 거죠. 그저 애들 엄마, 밥하는 여자 그렇게 대하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아내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연인처럼 그렇게 여친처럼 대해주면 너무 좋으련만 남편은 그저 너무 무덤덤하게 변해 있습니다.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게 아니라 부엌대기, 애들 엄마, 아줌마로 보는 남편. 아내의 마음은 서서히 닫힙니다. 남편이 무덤덤해지는 순간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부턴 그저 버티며 사는 거죠. 세 번째, 아내에게 아픔, 상처를 주었을 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한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저 아는 지인은요. 평소에 효자 남편이 무조건 그렇게 어머니 편을 드는 것에 서운해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다투다가 아내가 물어보죠. 당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어머니하고 나중에.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연히 어머니지.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했겠죠. 그때 마음속에 남편하고 연결돼 있던 마음속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다고 해요. 이렇듯 남편과 연결된 끈이 뚝 하고 끊기는 계기가 있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처갓집을 무시할 때. 연애 때 몰랐던 것도 아니고 모든 집안 사정이라든지 가정 환경을 다 알고 결혼했었건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장인 어른,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 땐 대놓고 아내 앞에서
처갓집 흉을 봅니다. 빈정이 상한 아내는 화가 나서 싸우게 되겠죠. 그치만 그렇게 싸우는 것도 한두 번. 오히려 싸우는 거는 건강한 거죠. 나중에는 그냥 아내가 듣고만 있습니다.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아내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벼르고 있지 않을까요? 포기한 것 아닐까요? 저 아는 지인은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오후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날에는 처갓집을 같이 방문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은 남편이 본가에만 가고 아이의 처갓집을 방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내는 서운함이 분노에서 포기로 결국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는데요. 다시 그 지인 얘기를 하자면요. 그 장인어른이 입원하셨는데 남편이 이번에도 잘 안 갔겠죠. 그동안의 행동을 본다면. 결국 아내의 그 서운함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터져서 둘은 결국 갈라서게 됐습니다. 처갓집 또 처가 어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내의 근본, 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5번째, 최소한의 경제권을 안 줄 때. 아내한테 최소한의 경제권도 안 주면서 아내가 매번 돈을 타쓰게 하는 그런 집을 제가 봤는데요. 또 어떤 집은요, 돈은 정말 최소 단위로만 주면서 가계부를 쓰게 하고 일일이 가계부를 체크하는 그런 남편도 봤어요. 한 집은 황혼 이혼을 했고요. 또 한 집은 아직까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요. 부부도 아닌 것이, 부부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따로따로 한 집에서 생활은 하지만 부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경제권을 쥐게 되면 결국 둘의 관계는 종속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인과 하인? 뭐 이 정도로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신뢰가 깨졌을 때 도박, 또 여자관계, 사업 이런 것들로 계속되는 거짓이 반복될 때, 또 아내가 제일 싫다고 얘기한 그런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누적돼서 계속 쌓일 때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도박 같은 거나 불륜을 들켜서 이제 절대 안 그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계속 몰래 하고 다니는 거죠. 저 아는 사람은요, 불법 도박에 빠져서 남편이 완전히 페인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PC 앞에만 앉아서 스포츠 도박만 한다는데요. 결국 나중에 아내 몰래 억대 규모로 배팅하다가 돈도 다 날리고 검찰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둘도 못 살고 헤어졌죠. 오늘은 아내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이유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해서 한 결혼이건만 알콩달콩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부부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결혼의 맛 TV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